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님. 예. 이분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들었다 놨다. 오, 기대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서 예. 어깨가 무겁네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도 율동 같아요. 어깨가 무거워. 이렇게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예. 아, 네.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도 이 업계에서 하이브가 네. 1등인 건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SM 이 뭐 한 2등 정도로 쳐준다는 얘기도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YG하고 JYP 3, 4등이네. 3, 어. 4등. 이걸 좀 중심으로 네. 왜 3등밖에 못하는지 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아니, 싶어요.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러면 왜 엔터계 실적 발표도 다 했을 텐데 왜 오늘 그 하이브 제일 잘 나가는 하이브 오. 빼고 SM 빼고 아. 왜 JYP하고 YG를 골라오신 거예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하고 SM이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네. 화제성도 제일 컸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롱텀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BTS가 없는 하이브가 계속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약간 엔터의 길을 제시를 하면서 좀 많은 등락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자신들의 저력을 증명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예. 근데 YG하고 JYP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나락을 겪었던 회사인데 생각보다 반등을 잘 했다는 거를 이제 지난해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걸 해내면서 이제 나락에서도 또 큰 캐시카우의 부재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저력을 좀 입증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화제성이 많이 없었어요. 그 두 회사가. 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랑 SM에 좀 주목이 많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도 한번 다뤄보는 게 의미 있지 않나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수렁에서 살아온 두 회사. 예. 네, 수렁에서 건져 나온 두 알겠습니다. 회사를. 시가총액도 이 두 회사가 3, 4등이에요? SM도 사실 시가총액은 하이브가 이제 9조, 10조 이렇게 가고 단연 있고, 1등이고. 네, 단연 예. 1등이라서 이제 논외로 치면은 사실 2등은 JYP거든요. 음. 이제 JYP 경우는 지금 2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M이 1조 5천억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이제 YG가 1조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네네, 큰 차이는 사실은 없군요. 비슷한데 예. 그런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종종 말할 때 가장 실속 있는 2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JYP가 사실 매출 규모나 이런 거는 사실 빅4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가장 작지만 예.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는 30%에 육박할 정도로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얼마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이제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금 빅4 엔터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제가 가져왔어요. 예. 일단 2021년도 네, 숫자가 아래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시면 이제 차이 그림을 많이 나네요. 네. 어.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30% 육박하고 하이브도 매출이 굉장히 높지만 영업이익은 물론 적어도 굉장히 선방한 수치긴 하지만 한 10% 조금 넘고요. 그리고 SM이랑 YG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 자체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JYP가 예. 굉장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와, 매출은 정말 많이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은 네네. 거의 다들 비슷하네요. 네네. 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실속이 있는 기업이다 JYP가. 예. 예. 물론 너무 매출 규모가 작지 않냐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실속 있는 2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YG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연예계 최악의 이제 스캔들을 극복하고 또 사실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했던 빅뱅은 아시죠, 두 분? 압니다. 그 정도는. 빅뱅의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예. 예, 빅뱅이 부재했는데도 이제 네. 굉장히 2021년도에 예.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굉장히 영업
이익도 좀 많이 올랐고, 네 이건 왜 매출도 잘 부자였어요? 올랐고.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진짜 너무해. 다 모른다고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야, 모를 수도 있죠. 예, 사람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우주에 예. 나오는 빅뱅이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YG부터 조금 네. 들여다볼까요? 예, YG부터 먼저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예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사실 YG가 큰 위기에 처했던 거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제 YG는 위기에 처해 있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예.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엔터에서는 그래서 점점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악재로 사실 이제 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빅뱅 다음에 나온 이제 보이 그룹들이 사실 형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빅뱅 정도는 아니었다. 네, 빅뱅은 예. 물론 너무 인기가 많긴 예, 하지만 예. 그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YG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악재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YG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명품 그룹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예. 나중에 거기서 우리 투자한 거 다시 돌려줘라 이래서 아. 674억 원 정도를 다시 자체 자금으로 회수를 하고 이런 악재가 투자금도 YG 에. 돌려주고. 네네. 악재는 버닝썬 게이트 그 때문에 네, 악재였어요. 거기서 뭐 그 전부터 이제 마약 사건이 아. 연루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번스케이트가 빵 터지고 거기에 이제 연이어서 악재가 터졌던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YG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행히도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는 네. 아시죠? 블랙핑크는 좀 압니다. 네. 저 그럼 블랙핑크 사진을 띄워볼게요. 이게 블랙핑크. 알면서 이러는 거 아닐까? 블랙핑크는 들어봤겠지 설마. 블랙핑크 제가 멤버 4명 예.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혹시 멤버들 얼굴이랑 이름은 매칭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냥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네. 네. 이제 멤버 이제 4명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예. 이 블랙핑크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초대박을 쳤고 이후로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톱급에서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일본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거의 압살할 정도의 큰 인기를 얻었어요. 뭘 한다고요? 압살 다른 걸그룹을 이렇게 다 죽였다. 네네 압살. 그 업계 용어입니까? 아니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래서 네. 그렇게 핫한 걸그룹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인기도 많은데 사실 아직 이분들이 예. 신인 걸그룹 계약으로 계약을 했을 거거든요. 네. 재계약이 내년 8월이라서. 그래서 이제 업계 통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신인 그룹은 계약에 있어서 배분율이 아무래도 소속사 쪽에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이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블랙핑크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아직 신인 그룹 계약이라서 오히려 소속사한테 되게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보석함 같은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계약 비율이 신일 때는 몇 대 몇이고 이거 한번 괜찮아서 재계약하면 그때는 네. 몇 대 몇입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YG는 한 그룹이라도 동일하게 그걸 적용하지 않거든요. 가령 2NE1 같은 경우도 멤버별로 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사람 예. 사람마다 네네. 다르게. 그래서 그게 예. 완전 대회비예요. 예. 근데 대략 업계에서 알려지기로는 네. 추측하기로는 그 숫자도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멤버별로 다 다른데다가 블랙핑크가 멤버별로 다르게 적용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예. 내피셜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처음에 모여서 같이 출발한 멤버라도 네네. 멤버별로 그렇게 수익을 다르게 나누는 게 할 다르다. 수가- 사람마다 완전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블랙핑크가 한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회사가 더 많이 먹습니까? 블랙핑크한테 가는 돈이 더 많습니까? 회사가 더 먹겠지. 지금 특히 신인 초기니까, 신인 신인이니까. 그룹의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한테 더 많이 가는 게 통상적인 예, 그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6대 4냐 9대 1이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대략. 9대 1은 절대 아닐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통상적인 수준으로 예. 말씀을 예. 드리면 6대 4, 7대 3 그 정도가 아닐까 이제 어. 업계에서 3.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신인 그룹인데도 네네. 7대 3이면 그 3을 블랙핑크의 멤버들끼리 어떻게 나눠주느냐는 그거야 뭐 사람마다 멤버마다 다를 수 다를 수 있으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건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사실 이게 뭐 정확한 뭐 아주 정확하다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기자님을 모셨더니 네. 정확하게 얘기해 네. 대충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도 네. 뭐 정확하리라고 기대 안 해요. 아, 네. 그래도 책임감 있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가 사실 되게 또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인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엔터업계에서는 대세감이란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세감이 곧 이제 시가총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정말 그 기업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플레이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 그게 대세감이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빅뱅의 빈자리를 사실 블랙핑크가 잘 차지를 해왔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명이 또 되게 동등하게 인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니가 인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제니. 아, 저 제니는 그렇게- 아는데. 아 정말요? 예. 아 제니가 한국에서 되게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블랙핑크는 글로벌 걸그룹이잖아요. 예. 동남아시아에선 리사라고 아. 태국 멤버가 있는데 그 네. 멤버가 정말 인기가 많고요. 예. 또 뭐 디올의 이번에 엠버서더로 뽑힌 지수 이런 멤버도 인기가 많고 정말 다 고르게 많아요. 로제 씨도 너무 인기가 많고. 근데 사실 이 4명이 골고루 인기가 많으면은 사실 그룹이 오래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왜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혹시 과거 사례를 좀 들어서 이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좋을 예, 것 같은데 가령 그 지금 YG 걸그룹은 아닙니다만 JYP의 미스 A라고 있었어요. 미스 A. 네,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근데 수지는 아시죠? 수진아, 미스 A. 수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예, 이게 미스 A는 미스 A가 수지야. 정말 좋은 걸그룹이었고 4명 다 멤버들이 다 좋았는데 수지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예. 사실은 더 오래 갈 수 있었는데 그룹이 좀 많이 좀 빨리 좀 문을 닫았다 그래야 되나? 뭔 말인지 알아. 예. 그런 게 3% 놔야 있어요. 될 뻔했어요. 2% 때문에. 너무 뭐 다들 셋이 하는데 한 명이 너무 인기가 있으면 그렇지, 나 그룹이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거구나. 큰일 날 그렇죠. 뻔했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렇고 재계약도 어려워요. 그 통으로 재계약하기도 되게 힘들죠. 네. 가령 솔로로 너무 잘 나가는 경우에는 솔로로 하고 싶지. 예. 뭐.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왜 나눠 하면은 먹지? 네, 그렇게 더 생각이 유리하게 하고 예,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게 다른 멤버들 귀에 들어가면은 예.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4명이 다 동등하게 인기가 많고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네. 명품의 글로벌 엠버서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4명이 다 맡고 있어요. 뭐 아. 로제는 생로랑 뭐 리사는 불가리 이런 예, 식으로 예. 다 맡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팀으로 오래갈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 다 인기가 있으니까 예. 솔로로 활동해도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4명만 계속 나오면 활동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면 체력이 딸리고 힘든데 이제 한 번은 누가 솔로로 나오고 그동안 3명은 쉬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다 잘 네, 나가면 그쵸, 더 오래 간다. 네. 아, 그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에서 누구 한 명 속 이빨 빠지듯이 한 명 빠지면 골치 그쵸. 아픈데 네네. 아, 이거 골치 아프죠. 골고루 잘 나가서 좀 그것도 나은 환경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네, 가능성이 좀 높다. 예. 뭐 가령 그 RBW의 마마무 아세요? 마마무? 아, 마마무 들어봤습니다. 네. 또 이제 4분이 한 멤버인데 이번에 한 멤버는 재계약을 안 했거든요. 아. 물론 이제 발표할 때는 뭐 비록 나는 이 소속사를 떠나지만 마마무를 사랑하고 마마무 활동 계속 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 뭐 당연히 마음은 그렇겠지만 내가 이 소속사가 아닌데 예전처럼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블랙핑크가 되게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잘 리스크 관리만 하면은 이 인기를 고공으로 유지할 확률도 되게 높은 걸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네.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인기가 이렇게 지금은 블랙핑크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인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혹은 BTS급으로 갈지 이러다 그냥 점점 힘이 없어질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 그게 일종의 상품인데 그쵸, 그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인기 하락의 어떤 시그널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예, 예. 걸까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시그널은 광고 홍보 모델 같은 게 계속 이어가느냐, 계속 아니면 이제 좀 잘리느냐 그런 거를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정 기자님 그런 질문도 들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저희가 보기엔
회사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그냥 막 여기 이 연예인은 일로 꽂히고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뜨면 돈 좀 벌다가 또 가라앉고. 그러니 뭔가 단기 모멘텀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야 이번에 이쪽 소속 연예인들이 요즘 인기 좋아 사자 했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팔자 이러면 되는데 투자라는 걸 길게 오래 하려면 도대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4개 중에는 혹은 3개 중에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야? 이건 결국은 누구를 발굴하고 길러내고 하는 그 능력이지. 그게 이제 가끔씩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뭘 보면 알 수 있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시스템이 만약 좋다고 가정하면 BTS 이후에 또 나올 거고. 근데 네. 우연히 BTS가 한 그래 명 나왔다. 하이브에 있었으면 하이브라는 기업 가치는 BTS에 그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BTS 꺼지면 하이브는 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야 BTS가 그냥 거저 생겼겠냐? 예. 이쪽에서 그렇게 길러낸 능력 매니지먼트 능력이니까 BTS 다음엔 또 다른 것도 또 기르는 거야. 또 그거 갖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했고요. 예. 가장 안정적인 지표를 보려면 예. 저는 음반 판매량이랑 콘서트에서 티켓 판매량으로 보는 게 그럼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세감이라는 단어 드렸는데 예. BTS가 지금처럼의 대세감을 단 2년 뒤에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잖아요. 예. 하지만 대세감이 없더라도 팬들을 화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수로 남을 수는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동방신기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동방신기 말씀드리면 되게 옛날 가수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예. 여전히 그 가수들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면은 콘서트장을 메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티켓 파워가 있는 파워가 거네요. 있는 거죠. 나훈아 같은 거구나. 그렇지. 위험. 그렇죠. 그렇게 한 번 활동을 재개했을 때 티켓 파워라든지 음반 판매량을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저력 있는 예. 그룹들이 있는가를 보는 게 그 어떤 엔터 기업의 건실함을 보는데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아하. 말씀하신 대로 답을 드리자면 음반 판매. 네. 음반 판매 그리고 콘서트 티켓을 티켓 화력 같은 거. 근데 그조차도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네. 영원히 사는 사람 없듯이 네. 줄어드는데 그게 줄어들면 또 다음 거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그런 시스템. 능력. 그렇죠. 이거 사실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먼저 네. 질문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아이돌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세라고 하는 건 4세대겠죠. 아무래도 가장 예. 핫한 그룹이니까. 예.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4세대가 치고 나가지만 2세대, 3세대도 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4세대가 나중에 5세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예. 앞 세대는 충분하게 티켓이랑 뭐 음반 같은 거 판매를 로 이렇게 다 잘 받쳐주고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그렇습니다. 되는 네. 예. 회사가 있어요. 예. 네네. 4개 회사 중에서 그걸 더 잘하는 회사가 있고 어딘가요? 아, 저는 SM이랑 JYP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그거, 보고 그럼 있어요. 시스템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보자면.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네 회사의 앞으로의 주가는 당분간 모르지만 정 기자님이 이 네 회사 중에 한 회사 딱 찍어서 주식 사놓고 20년 후에만 팔 수 있다. 20년 후에만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사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근데 이거 저 아니, 개인적인 개인 의견을 네. 여쭙는 개인 거예요. 의견. 저는 누가 SM하고 알겠습니까? JYP는 살 것 같아요. SM과 네. JYP 말씀하신 그 쓰러져도 다시 또 하나 발굴하고 하는 능력이 나은 것 같으니까. SM은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증명을 했고 예. JYP도 JYP 별명이 걸그룹 명가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걸그룹을 성공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JYP도 되게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라면 그렇게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게 박진영과 예를 들면 이수만이 그만두더라도 네 저는 괜찮을 네. 거라고 보십니까? 네네 저는 뭐 JYP 같은 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해도 되나요? JYP 예.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한 케이스예요. 박진영 씨가 네네 예. 네.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3프로에서 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정말 그게 네. 네. 어려워 네. 이런 농담 처음 들어보셨네. 반응을 바로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 YG는 그럼 그게 네.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 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블랙핑크 이후에 누가 있을 거냐? 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새로운 걸그룹 준비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예. 근데 아직은 지금 잘 될지 아닐지는 너무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YG의 4세대 보이그룹이라고 하면 트레저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사진을 여기 트레저가 가져왔는데요. 트레저요? 네, 예. 트레저. 보이그룹이네요. 예, 보이그룹이네요.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남자인 거밖에 모르겠어. 보이그룹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걸? 와. 네, 딱 보면 트레저 분들 인기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제 이것도 YG의 과제인데 빅뱅만큼 빅뱅한 보이그룹이 아직 안 나와서 트레저가 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YG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4세대 걸그룹이 성공하느냐 그리고 트레저가 조금 더 터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고민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YG 1분기 실적은 별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좀 안 좋았죠. 예. 뭐 어닝 쇼크라고 막 기사도 뜨고 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사실 전년 동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네. 전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이제 YG의 가장 큰 캐시카우인 블랙핑크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멤버 중 한 명인 로제 양이 신곡을 발표를 하면서 되게 티켓도 많이 팔리고 또 이제 그렇게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가 잘 되면은 사실 음원 순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예. 부수적인 수익들도 되게 많아요. 예. 또 그때 트레저도 같이 활동을 했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시너지 때문에 되게 그때 매출이 잘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올해 상반기를 좀 살펴보면 트레저가 미니 앨범을 내긴 했는데 활동 시기가 되게 짧았고 빅뱅이 디지털 음원을 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디지털 음원은 사실 실물 음반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빅뱅의 음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나온 거다. 심지어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탑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났거든요. 계약이 예. 만료가 되고 예. 소속사로 다른 데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YG랑은 계약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캐시카우인 블랙핑크의 활동이 부재를 했던 점을 미뤄 본다면 사실 그게 아무래도 반영이 빅뱅 그러니까 블랙핑크? 올해는 1분기에는 블랙핑크는 활동을 안 했고 아. 빅뱅도 디지털 음원만 냈고 예. 트레저도 되게 활동이 짧았고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없었으니까 작년에는 블랙핑크가 되게 활동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예. 좀 동등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1분기 실적이 나빴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좀 아직은 판단을 하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YG는 참 사연 많은 막내 같은. 집에서 막내가 원래 스토리 많이 만들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네. 그러면서도 자꾸 정은 가는데 아 정은 가시는구나. 그런 보통은 정도 안 간다고 하던가요? 너무 미워하신다 YG를. 아니에요 저 YG 되게 좋아. 저 업계에서의 YG나 네. 여기에서의 2%나 네. 맨날 욕만 먹고 뭐 그러는 걸로 봐서 제가 정이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아닙니다. 저 블랙핑크 나쁜 사람은 엄청 아닐 것 좋아하고. 같은데 뭐 이런. 아니 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네네. 그러니까 YG가 하이브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오, 하이브의 음반 네. 유통을 YG가 한다. 맞아요. 그건 뭡니까?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YG가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전략을 되게 잘 쓴다라고 하는데요. 예. 가령 이제 네이버 2017년에는 네이버가 이제 YG의 지분을 인수를 해서 주요 주주로 올랐었고 예. 또 최근에는 YG가 하이브랑 되게 많이 뭘 많이 같이 하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의 음원 유통 같은 것도 YG 플러스라고 YG 내 자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서 맡아서 전담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나눴어요? 하이브가 직접 안 하고? 이제 그 질문지에 이제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 의존한다기보다는 하이브랑 YG가 되게 끈끈하게 연합을 한 다음에 역할을 좀 나누는 느낌이 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혹시 위버스라고 플랫폼 아시나요? 네. 예. 되게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위버스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한마디로 글로벌 팬들의 거대한 놀이터, 네. 상점 같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YG
플러스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수해서 주요 주주가 된 다음에는 음원 유통 쪽을 그쪽으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YG 플러스가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자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골프 관련 자회사라든지 그런 걸 다 정리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분리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둘이 친한가 봐요, 두 회사가. 예, 막 거의 뭐 가끔 보면 기사에 뭐 밀월 행보 막 이렇게. 경영진들끼리 친해요? 글쎄요. 근데 경영진들끼리 안 친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하기야 엔터 그렇겠네. 수장들끼리는 다 엮여 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예. 친분이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 예. 네. 그래서 두 회사가 되게 지분도 많이 섰고, 아. 네, 같이 투자도 많이 하고, 아하. 베뉴 라이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같이 내고 되게 많이 이렇게 동반 행보를 하고 있어요. 시너지가 있어요? 어떤 시너지가 있어요? 시너지가 저는 일단 시너지를 두 회사로 봐야 되는데 네. YG 입장에서는 너무 덕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네. 예. 하이브 입장에서 등을 왜 탔으니까 그냥 하이브 입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음. 내가 큰 회사인데 내가 그냥 다 하면 되는데 BTS도 있고 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 이 프로 네가 혼자 하지 왜 정프로 프로랑 굳이 같이 동업을 하냐? 해서 궁금하다 그 질문에 대한. 그렇죠. 이게 안 가죠. 이 프로 혼자 해도 되는데. 시너지가 있지 않나요? 뭐 있죠, 있지요. 그래서 하이브는 왜 하냐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하이브는 지금 되게 고민도 많고 이제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가 너무나 큰 캐시카우이긴 하지만 예. BTS 없이도 건재하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 뭐 해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도 인수를 했고 되게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회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네 자회사도 또 뭐 정리하기도 했거든요. 뭐 교육 관련 자회사라든지 저는 사실 하이브가 나중에 YG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지금 되게 약간 전초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와 진짜 물론 이게 블랙핑크를 먹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와. 근데 이제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입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그 같이 회사가 가려고 서로 하는 지분도 썼고 네네. 있고. 아. 근데 사실 그런 행보가 요즘 엔터에서 다 보여요. 이제 옛날에는 뭐 다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합종 연횡 수준으로 예. JYP도 SM이랑 같이 비욘드 라이브 같이 만들고 디어유에도 되게 상당 부분 투자하기도 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K-팝이 지금 엄청 활황하는데 예. 이 시장에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 이제 옛날에 적이었어도 이제는 같이 가야지 하는 식으로 되게 많이 그럴 수도 하고 있겠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 행보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그 다양성이 있고. 부재한 하이브의 고민을 YG가 풀어줄 수 있겠네요. 네네. 나머지 어. 2등, 3등한테는 독자 생존하려고 할 또 그걸 테니까. YG가 잘 만든다면서요? YG. 잘하죠. 네. 예. 그리고 YG가 워낙 프로듀싱도 잘하고,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네. BTS와 YG의 결합이라고? 아까 20년 후에 주식 뭐 사신다고 그랬죠? 기자님? YG 야, SM하고 JYP. 왜 YG를 안 사고? 사야지 그럼 하이브랑 붙을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와서 바꾼다고요? 아, 진짜. 아니요. 근데 SM은 꼭 살 것 같아요. JYP랑 SM은 꼭 살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우리 JYP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럼 JYP. 왜 사는지? 왜 아, JYP? 네. JYP 뭐가 좋아요? JYP는 제가 왜 사는지를 말씀드리면 좀 돈 무서운 줄 아는 회사인 것 같아서. JYP가? 네. 짠돌이 경영이구나. 짠돌이 경영. 저는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엔터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불안정하고 허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JYP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2020년대 되게 매출이나 그런 게 낮았을 경우에도 예. 되게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을 했어요. 아, JYP가? 네네 예. 지금 보여드릴게요. 嗯 2020년도 JYP 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저희 CEO가 연대 경영학과 석사 나왔어. 그래서 경영을 잘해. 이게 JYP의 예. 최근 5년간 실적인데요. 네. 보시면은 2020년도에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네. 영업이익을 30%로 사수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매출 하락폭 같은 것도 다른 엔터에 비해서 훨씬 선방을 했어요. 사실 코로나는 어쩔 수 없었던 되게 약간 하늘이 내린 약간 굉장히 안 예. 좋은 것이었는데 네네. 네, 그래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지킨 걸 보면서 되게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라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하. 다른 회사는 안 저래요? 다른 회사는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네. 그러네. 이게 저기 어딘가요? 이게 YG인데요. YG. 네. YG는 아. 이제 계속 좀 하락폭과 영업이익 보시면 들쭉날쭉한 면이 있네요. 좀. 네네. 음. 근데 기업이 음. 항상 좀 어느 정도 일정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네. 아니 그게 이제 좋죠. 당연히 네네. 좋은데 JYP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네. 생각해 보면 모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걸그룹, 보이그룹, 뭐 아티스트를 만들어도 실패하는 확률이 높을 텐데 그 JYP는 그러면 예를 들면 중타를 많이 친다 이런 뜻일까요? 예를 들면 BTS 그 대박은 안 나와도 하여튼 뭐가 나오면 이게 아티스트를 길러내면 네. 대충 어느 정도는 항상 하더라. 뭐 그거,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굉장히 날카로운. 어머 날카롭대. 진짜 기분 좋다 정말. 근데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네. JYP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냈던 아티스트들 아이돌들이 다 웬만큼 다 잘 됐어요. 물론 원더걸스도 사실 잘 됐고, 근데 그 이후에도 예. 트와이스, 뭐 있지, 다 엔믹스, 네네. 이치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게 내놓는 아이돌 그룹들마다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플레이어 수가 많으니까 공백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일정 수준 거의 이상의 공장처럼 성과로. 됐구나. 그거 어떻게 그래요 거기는? 거기가 여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그룹 명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띄웠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받고 JYP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률이 높였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 JYP 같은 경우는 걸그룹을 내보낼 때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걸그룹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서 데뷔하기까지의 과정을 늘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항상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 서사를 아니까 저절로 팬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되게 걸그룹들을 많이 띄웠어요. 트와이스도 그랬고요. 있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항상 그 오디션에는 JYP가 등장을 하죠. 예. 저희가 항상 늘 하는 말이 JYP 박진영 씨가 JYP의 가장 큰 무형 자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가령 일본에서 그래요. 네네. 네, 저 들은 거 있어요. 박진영 씨 항상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 공기반, 네네. 공기반 감정반인가 뭐죠? 공기반 뭐 반이었는데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공기반, 소리반. 네네. 예, 그거 예. 조금 약간 옛날에 났던 얘기인데 한 예를 들면은 예. 최근에 JYP가 일본에서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일본에서 엄청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한 니쥬라는 걸그룹이 데뷔와 함께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대박을 쳤거든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성공 공식이 다 들어 있어요. 예. JYP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JYP가 굉장히 금과 옥조 같은 명언을 이제 박진영 계속- 씨가 네네네. 해줘요. 하죠. 그러면 이제 소리반 일본 열도는 반. 감동에 젖어요. 예. 그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올라요. 예. 그리고 누가 발탁되는지 관심이 쏠리죠.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되면은 이미 화제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 상태에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되게 성공률을 높이는 식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방식을 잘 채택을 해서 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JYP 박진영 씨의 약간 스타성도 한몫을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JYP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되게 잘 하거든요. 어떤 예를 식으로 들면? 하는데요? 가령 이거 조금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이제 아티스트들이나 소속사에 있는 이제 연습생들에게 되게 전인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예. 뭐 애티튜드, 뭐 성실함에 대한 강조 이런 거를 되게 초기부터 많이 집중해서 가르쳤던 네. 곳으로 유명한데요. 예. 이제 일례를 말씀드리면 뭐 이제 특정인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예. 스타성이 높아도 어떤 멤버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거나 위험하다고 하면은 되게 퇴출을 시키기도 하고 되게 강력하게 아.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JYP의 아티스트들은 예. 좀 뭐랄까요 도덕성 논란도 많이 없었고 아. 리스크도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한 연습생이 멤버가 지각을 자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JYP는. 지각 그걸 얘기해. 지각이 리스크 음주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 프로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지각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매니지먼트를 되게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예. 실제로 그게 효과를 발휘했고 뭐 앞서 YG가 되게 그런 가수들의 도덕성 논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예. 상대적으로 올려치기가 됐던 면도 있었죠. JYP 같은 경우는요. 네. 회사의 문화의 차이인가 보네요. 그죠? 뭘 중시하느냐 뭐 등등. 네, 그렇죠. 사실 뭐가 더 맞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실 엔터 산업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그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JYP가 가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YG는 말씀하셨고 SM은 왜 좋으세요? SM은 오늘 주제가 SM이었는데 예. 예. SM은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되게 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이제 예. 가령 SM의 수장인 이수만 씨도 인터폴의 수배가 되시기도 하셨고 예. 그런데도 뭐 그 모든 걸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는 사실 이수만 씨 이후로 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SM을 상당히 리스펙트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수만의 그 대응 능력, 임기응변이든 혹은 뭐 인사이트이든 네, 그리고 뭐든. 시스템을 먼저 연습생 시스템 가장 먼저 도입한 것도 사실은 SM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그때도 SM 나왔는데 SM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진짜 이수만 그 프로듀서가 네. 역할을 많이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역할이 많다. 돈을 많이 받아가니까 라이크 많이 기획으로, 받아가는 네네. 만큼 진짜 이수만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된다. 오. 냐 아니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수만 씨의 영향력이나 어떤 예.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라이크 기획 그게 그 방식으로 한 거는 좀 주주 입장에서는 예. 물론 당연히 그거는 나쁜 거라고 보는데 그 역량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는 없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그 돈 받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있으면? 그런데 이제 SM이 좀 비판을 받았던 거는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하고 그런 예. 거에는 사실 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강했잖아요. 뭐 예. 사실 뭐 배당금도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연 너무 큰 금액을 이렇게 좀 솔직히 제가 보기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미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뭐 지분 인수 관련해서도 이제 뭐 기사에도 몇 번 나왔지만 내 지분은 가져갈 수 있지만 뭐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경영권은 계속 가져가겠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의 과거에 하셨던 그 모든 업적과 역량은 인정을 하지만 예. 네네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는데 지금의 SM은 이수만 그 프로듀서가 영향력이 강하고 그 역할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수하는 쪽에서 이수만님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나가시고 지분만 저희가 사서 저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수만 씨는 야 지분도 팔고 영향력도 유지하는 게 어딨냐라는 말의 근본은 지분 팔았으면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쉬세요라는 뜻인데 그래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면 이수만이 뭐가 지금 뭘 영향력이 있느냐는 것이며 영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지. 영향력은 있는데 그래도 지분 팔았으면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가 팩트인가 그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죠. 예. 뭐 저의 부족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은 지금 이수만 창업자의 지분 인수가 작년
상반기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 와중에 이전부터 거의 딜이 성사됐다라는 식의 설레발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절대로 딜이 잘 마무리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왔고 함부로 이제 뭐 마치 완료된 것처럼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사실 저희들끼리는 많이 했었어요. 예.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게 양립할 수가 없고 절대로 딜이 쉽게 될 리가 없는데 예.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분을 팔면은 그만큼의 영향력은 당연히 뭐 유지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지분을 팔지 말아야죠. 네. 그것도 그래요. 또 네. 정말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면 네. 지분만 팔고 난 좀 쉽게 하더라도 당연히 다음 주에 연락 올 텐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프로듀서님 네. 할 텐데 그러니까 정말 영향력이 있고 내가 필요하다면 굳이 나를 꼭 유지해라라고 말 안 해도 될 텐데 네, 저는 또 좀 그걸 또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정말 리스펙트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SM 정말 좋아해서 주식 한 주 샀거든요. 배당금도 400원을 받았는데. 네. 안 좋아한다는 말을 두회적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좀- 한 주가 우리는 한 주밖에 한 주가 가치가 뭡니까 없다. 그래도 한 주가 그래서 좀 아쉽고 너무 잘 그런 됐으면 점은 있다. 좋겠다. 알겠습니다. 응원한다라고 훈훈하게 마음을 알겠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 뭐 고민은 뭡니까 그럼? 그래도 뭐 사실은 K-팝 뭐 이렇게 되게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네, 그쵸. 굉장히 뭐 BTS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사실은 뭐 K-팝이 전성기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고민은 없습니까? 고민? 업계 전체의 고민이요. 업계 업계 전체 전체 고민 건지? 1번 업계 전체 고민 2번 JYP의 고민 3번 YG의 고민 업계 전체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제 이제 업계 전체를 제가 대변하는 그런 것도 예. 아니라서 근데 이제 JYP와 YG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 이렇게 예. 좀 보완하면 좋을 점 같은 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JYP는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없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JYP가 굉장히 견실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사실 엔터테인먼트 본업의 사업 외에는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음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안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약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언제 갑자기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고 불확실하잖아요. 그건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모든 엔터 업체가 회사가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데 예. 그럴 경우에 사실 뭐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걸로 메운다거나 그러니까 잠깐의 침체기를 조금 쿠션 역할을 해줄 다른 사업이 없는 거는 사실 JYP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은 부가 사업이 있습니까? 그쵸. YG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매각하긴 했지만 예. 골프 사업. 사업도 되게 잘 되고 어. 있었고, 네네 그렇게 뭐 아니면 또 외주 프로덕션 사업 같은 것도 하고, SM은? SM과 SM도 네 그런 외주 사업 같은 게 있죠. 외주? 엔터테인먼트 외주로 뭐 음악을 만들어 준다든지 프로덕션 사업을 하는데 JYP는 그조차 하지 않고 정말 자체 아티스트들을 관련된 것만 하고 있거든요. 한 분야만 판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원더걸스 미국 진출 때 미국에다가 뭐 음식 관련한 뭐 무슨 푸즈라고 해가지고 JYP 푸즈라고 해서 이렇게 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는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그때 말자. 이렇게 진짜, 됐죠. 함부로 하면 안 진짜 크게 되겠다. 그렇죠. 미국 진출 자체가 너무 모험이었고 어쨌든 결과가 안 그래서? 좋았으니까 거기서 예. 이제 가르침을 얻고 이제 실속 있게 잘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건데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 모든 아티스트가 다 침체기에 빠졌을 때 예. 어쨌든 쿠션 어떻게 역할을 할 해줄 건지? 네. 이건 마치 애플은 아이폰에만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혹시라도 아이폰이 안 팔리면 큰일인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약점이다. 얘기를 하는 아니야. 것 같은데. JYP는 애플이랑 비교하는 게 안 맞는 게 JYP는 오히려 골고루 잘하는데 대박이 없어요. 완전 그거 완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 좀 안 해? 장난 잘 아니세요. 모른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 JYP에 굉장히 예.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고 그 예. 아티스트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아티스트들을 다 합해도 솔직히 BTS의 인기에 비하면 어쨌든 부둥오는 BTS의
쪽으로 처지는 게 아니야라고 예. 말씀하시면 사실 또 그것도 사실인 거죠. 예. BTS는 너무 핫하니까 사실 또 엔터업계에서는 정말 슈퍼 빅스타 한 명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JYP에는 뭐 YG에는 살짝 블랙핑크가 있고 하이브는 BTS가 있고 뭐 SM에는 누가 있어요? SM에는 지금 NCT 아세요? NCT 에스파. 예, 알아, 에스파. 에스파와 NCT가 글로벌하게 이제 조짐이 있는데 아직 JYP는 조금 인기가 동아시아에 한정된 느낌이. 근데 이제 JYP의 요즘 스트레이 키즈라고 예. 네 이제 보이 그룹이 있는데 음악성도 괜찮고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한번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건 약점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예. 네, 조금 어쨌든 엔터라는 산업 특성상 아쉽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JYP의 하시죠. 고민은 그거고 YG의 고민은 뭡니까? YG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세대 교체를 진짜 잘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올해 나오는 걸그룹이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블랙핑크도 벌써 내년 8월에 재계약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4명 다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리스크는 있는 거네요. 그럼요. 늘 있죠. 재계약을 안 하면 그분들이 다른 소속사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4명 다 재계약을 다 하면 제일 좋은데 뭐 네. 4명 중에 3명만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누가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간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그러니까 갈 수 아니 있는 사람 구조예요? 이름 모르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구조예요. 갈 수는 있는 구조예요. 그쵸. 네네. 예를 들면 그거야. 네. 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 돈 더 많이 하이브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가 돈 더 준다고 해서 일단은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전례도 있었어요. YG의 계약 전례를 살펴보면 사실 예. YG 같은 경우는 계약 끝나도 잘 잡더라고요. 가령 빅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드래곤을 잡는 게 굉장히 이전에 급선무였는데 예. 사실은 되게 약간 비관적인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드래곤이 뭐 자체적으로 본인이 엔터 기업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아하. 얘기도 돌았고 워낙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남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YG가 잘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네. 후속 신인 팀이 걸그룹이 떠야 빨리 된다.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세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세감을 위해서도 어쨌든 블랙핑크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데뷔 연도가 이제 좀 됐고 세대 교체를 잘 하는 엔터 기업이라는 느낌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YG의 과제는 세대 교체 잘 하는 것이다. 대세감이라는 단어를 엔터 업계에서 많이 씁니까 원래? 대세감. 어. 얘가 대세야. 라는 느낌이 들어. 이런 뜻입니까? 대세감. 그러니까 업계 용어지 뭐. 핫하다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가령 2%가 대세감. 2%는 대세감. 뭐 그런 느낌. 그냥 감이 안 오네. 그 동네 용어예요. 네. 우리 피트니스 센터가 가면 네. 하체 조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사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나 오늘 하체 조지고 왔어. 그러면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하듯이. 업계 용어죠. 고맙죠? 네. 네. 고마우니까 질문 하나 받아주세요. 네. 네. 정말 몰라서 네. 그 걸그룹의 명가 뭐 이렇게 이름이 JYP. 붙기도 한데요. 네. 그 말은 보이그룹은 잘 못 살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그렇지 진짜? 아니, 그래서 네. 걸그룹을 키우는 거와 보이그룹을 키우는 게 뭐 좀 다르냐? 뭐 이렇게 막 달라요? 얘들은 너무 왜 어렵지. 보이는 매번 망하고 걸은 잘 키우고 또 아. 반대이고 뭘까요 그게? 일단은 JYP가 걸그룹 명가라는 얘기를 들은 거는 걸그룹을 워낙 잘 키워서 그런 거지 근데 보이그룹을 못 키웠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갓세븐도 잘 했었고 갓세븐 아실까? 갓세븐도 잘 됐고 예. 뭐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도 잘 됐고 데이식스도 근데 이제 다만 국내 인기보다는 국외에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피부에 안 와닿고 그런데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 거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걸그룹을 띄우는 것과 뭐 보이그룹을 띄우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팬덤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걸그룹은 남성들이 주로 좋아합니까? 꼭 그렇진 꼭 않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네. 않은 것 사실은 같던데. 이거 그냥 업계에서 하는 농담인데요. 네 그런 거 저희 좋아합니다. 예. 아 정말요? 예.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실적은 공시 다 나와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성 팬들 장사를 하면 예. 그 엔터 기업의 인테리어가 바뀌고 예. 여성 팬들을 상대로 예. 이렇게 장사를 장사를 하면 하면 기업의 건물이 바뀐다. 여성들이 돈 잘 쓴다는 거죠? 여성 팬들을 겨냥해야 된다는 뜻이네. 예, 그러니까 여성 팬 근데 이거 절대로 네. 이거 어떻게 요즘 젠더 이슈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거야 정 기자님 사정이고요. 예. 돈은 많이 팬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이거 경향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예. 건데 예. 여성 팬들이 되게 돈도 잘 쓰고 예. 좀 충성도가 있다라는 게 되게 근데 콘텐츠 산업에서는 되게 여성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쓴다는 거는 사실 되게 예. 좀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게 좀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요. 예. 네네. 그래서 걸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 팬들 잡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남성 팬들이 이제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하고 끝나는데 이제 여성 팬들은 소비가 따른다라는 게 사실 업계에서 네, 통상적으로 예. 생각하는 거라서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팬덤 구성이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걸그룹이랑 보이그룹이랑 보이그룹이나? 네네. 예. 그래서 팬덤 구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막 전략이 엄청 다를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안 않아요. 근데 왜 보이그룹은 못 뛰냐는 거죠? 왜 안 근데 떠요? JYP가 보이그룹을 못 띄운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걸그룹이 상대적으로 너무 잘 돼서 이렇게 걸그룹 명가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연이어서. 근데 이제 JYP의 보이그룹은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체감하는 인기가 좀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이그룹도 만들고 열심히 걸그룹도 만들었는데 네, 네, 하다 네. 보니까 걸그룹들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더라. 그런 느낌인가 건가요? 보네요. 우리도 이유를 잘 죄송해요. 모르겠어. 저도 동의하는 게 예. 두꺼비님이 그렇듯이 그 대개는 이제 걸그룹은 그래도 남성 팬들, 보이그룹은 대개 여성 팬들이 이제 일단 디폴트인데 예. 남성 팬들은 어. 솔직해. 걸그룹만 좋아해. 아니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면 바로 배신해. 그러니까 걸그룹은 자주 잘 떠. 네. 그 대신 수명도 짧다는 얘기겠죠. 네. 걸그룹들의 명가라는 말은 걸그룹들이 계속 이렇게 네. 교체된다는 뜻이니까. 네. 근데 대개는 또 여성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네. 마음의 방에 담아두시면 네. 꽤 오래 가시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 중에 음. 나이 60세 넘어도 나오는 있지만 네. 그런 여가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잖아. 남자들이 왜? 마음에 안 두니까. 안 담아두니까. 이미자. 3이자. 거봐요, 없잖아.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근데 글로벌 리그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죠? 스트레이키즈도 되게 인기 많고 이제 보이그룹 JYP 보이그룹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냥 걸그룹 명가 같은 건 사실 이제 또 팬들이 붙여준 이제 애정 어린 별명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그래. 김연자님도 있잖아요. 호등등 김연자님 많습니다. 인순이 맞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분들 뭐 아닙니다. 나도 같이 당하기 싫어.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 기자님 아끼는 남동생들 셋이 있는데 네네. 얘네들 완전히 보이그룹으로 뜨면 뜰 것 같아. 그런데 정 기자님이 어디 하나 꽂아줄 수 있어. 네. 하이브, JYP, SM, YG 어디에 꽂아주실 겁니까? 남자 그룹, 보이그룹이라면 근데 제가 꽂으면은 됩니다. 받아주는 받아는 거예요? 줍니다. 당연히. 받아준다고 가정했을 때. 예. 아니 그걸 안 받아주는데 꽂아주는 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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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보이그룹을 명이요? 그럼 제일 잘 키워줄 것 같은데. 저렇게 줄 거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친동생이고 저는 SM이요. SM. 네. 진짜 SM 좋아하시네. 다 좋아해요. 다. 그런데 다 좋아해요. 왜요? 일단은 가장 체계적이고 예. 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되게 소속 가수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가령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완전체로 컴백을 하시지만 이제 각 멤버들이 따로따로 활동을 할 때도 되게 지원을 정말 잘해주고 심지어 개인 활동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되게 지원을 잘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소속 가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막 강타 같은 경우는 SM의 이사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소속 가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하. 아끼는 남동생이니까 이렇게 책임지는 대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우리 기자님 또 나와달라고. 네.
슈퍼챗도 왔네요. 고맙습니다. 진짜요? 우와 신기하다. 네. 아웃스탠딩 정기혜 기자님 기사를 읽으시려면 아웃스탠딩에서 월 9,900원을 네. 내셔야 합니다만 저희 언더스탠딩을 매일 보시면 이런 콘텐츠를 공짜로. 네. 네. 다음에 또 이슈 또 생기면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